반갑습니다. 원불교 대장간입니다. 소신 있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생각이 납니다. 부럽다는 것은 나는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자력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사요의 첫 번째인 자력 양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자력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력이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힘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배우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자력 중에서는 정신의 자주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끌리지 않고 청정한 이론상 자리를 확보한 채 생각하고 연마하여 취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모든 생활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육체의 자활력 또한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육체적으로 불편하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경제활동도 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건강을 매우 중시하는 것 같아요. 자력이라고 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하여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면이나 생활적인 면에서 스스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자력자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자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자력자의 개념도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대종사님은 자력이 없는 어린이, 노혼한 늙은이,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를 무자력자라고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보면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가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상태 외에는 다 자력자로 보고 자력을 양성하기 위해 힘을 써야겠지요.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들도 무자력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활력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위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자력자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력이 어떤 것인 줄 알았으니 자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대종사님은 자력을 양성할 때 공부 삼아서 양성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그냥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공부하듯이 꾸준히 배우고 익히라는 뜻이라 봅니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 부분을 공부하듯이 힘을 쌓으라는 것이죠. 자력 양성의 강령에 보면 그 공부할 분야를 밝혀주셨는데요. 생활에 의뢰를 하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애써라. 그리고 남녀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받도록 해라. 직업 생활을 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도록 해라.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남녀가 동등하게 이행해라. 그리고 부모의 생전이나 사후에 자식의 도리를 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다 우리가 공부 삼아서 양성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보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기술과 능력을 쌓아야 가능할 것 같아요. 자력을 양성해서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고 합니다. 이는 어떻게 살자는 뜻일까요?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 결국 인생의 요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언을 알아서 사언 보훈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안 이상은 보호는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훈행위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이죠. 이 보훈을 통해 우리는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보온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나 또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지금까지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의 책임,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책임, 국가에 대한 의무가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게서 좀 벗어나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국 나 혼자도 살 수 없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력을 키워서 보온행을 잘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가족의 수도 줄고 남녀의 권리가 동일해짐에 따라 한쪽에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양상으로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력자로서 타력자를 도와주려고 할 때 정의롭게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는 받아주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자력자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부탁이 정당한 것인지 부정당한 것인지를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해요. 내게 밝은 지혜가 열려 있어야 그것을 구분할 줄 알지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해줄 수 있냐 아니냐를 놓고 기준을 삼는데 그것은 아니라 그 의뢰가 정당하냐 아닌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덜어주기도 하니까요. 특히 부모 자식 간 의뢰 생활이 많지요. 자력이 서 있는 부모든 자식이든 한쪽이 그런 의뢰를 해올 때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하고 특히 재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부모는 아직 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경향이 있고 기업가들은 자기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지요. 자식들 또한 부모 재산에 관심이 많지요. 재산의 사회환원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구조이다가 보니까 가정 내 책임은 공동으로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어서 성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다든가 또 알게 모르게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남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가부장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차별은 당연히 여기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보호받으려는 생각을 가지는 등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재되어 있는 의식들이 서로의 평등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보일 때 자력이 서 있는 사람들은 부당함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대우하지도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력을 양성해야 할 분야가 우리가 처한 모든 당처인 것 같아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등의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양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어떤 부분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쌍을 챙기고 사리를 연마하는 등의 3대력을 양성하는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알고 실천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3대력을 양성하는 수행 공부에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력을 키워서 스스로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서 산업공상의 일을 자리이타가 되게 잘하고 또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사원보훈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나는 사원보훈을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아직까지 피언이 뭔지도 보훈이 뭔지 배연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원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직장에서의 일을 겪으면서 잘못된 제도나 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력자가 되려면 부당한 대우가 부당함을 알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런 경험, 즉 공부 기회가 없다 보니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공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력 양성은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자기의 권리를 세우고 사은의 은혜에 보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 사회를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 실력을 갖추게 도와주고 부당한 제도는 정당하게 돌려놓으며 차별이 없는 사회로 바꾸어 가려는 거죠. 이런 노력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실행을 해야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사요의 두 번째, 지자본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 주변에서 지자를 많이 발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